부동산 보고서가 무려 공짜.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보고서나 뉴스 검색이나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뉴스와 보고서는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보고서를 이제 주기적으로 받아보면서 상업용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트렌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업용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들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산관리 보고서를 찾는 방법, 그리고 그 자산관리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사전에 그 보고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거래 규모도 크고,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사모 형태로 투자를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고, 그런 정보들을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의 이제 리서치 팀이나 마케팅 팀 같은 곳에서 주기적으로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정보들을 조사한 걸 가지고 분기별 또는 이제 반기별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가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자산관리 보고서만 찾더라도 가치가, 저는 뭐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자산관리 업계에서 부동산 동향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납품할 때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산관리 보고서만 잘 보더라도 본인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그 다음에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관리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화면부터는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관리 보고서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오늘은 이제 한화 에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화 에스테이트를 치시면 되고, 치시면 이제 그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멋진 이제 화면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홍보센터에 가보시면 부동산 자료실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료실을 클릭하면 이제 오피스 마켓 리포트, 그 다음에 월간 리포트, 이슈 브리프, 이렇게 세 가지 그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오피스 마켓 리포터를 보실 건데요. 보면 2019년 3분기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PDF 파일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이 화면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 마켓 리포트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시장 뉴스에 대한 것들이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런 이제 빌딩이 거래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 사례들, 이런 뉴스들이 상세하게 잘 정리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시장 동향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실률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이 부동산 자산관리 보고서를 어떤 기준으로 썼는지, 그 기준도, 오피스 등급 분류나 빌딩 조사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또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에서 그 보고서를 만들 때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뭐 카드사가 이전했던 뉴스라든지, 뭐 대형 로펌들이 강북에 집결했다, 이런 정보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부동산 자산관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실률 추이나 이제 지역, 아더스는 이제 다른 지역의 그런 추이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보실 쪽은 이제 주요 임대차 사례입니다. 임차인들이 이전한 뉴스들은 부동산 같은 곳이나 일반 중개업소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대형 임차인들이 어느 빌딩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했는지, 부동산 리서치를 할 때 이제 전화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임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임대차 사례들도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빌딩 신규 공급이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권역별로 자세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이제 프라임급 빌딩들이 보통 이제 부동산 펀드나 리츠를 통해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요 이제 매매 사례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거래 금액도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평당가로 환산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빌딩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지 그런 정보들도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거래 예정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될 텐데 어떤 사람이 매도를 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어디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자세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동산 펀드 어떤 펀드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주로 투자를 하는지 이제 투자 대상들을 잘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명만 가지고 알기는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이제 투자 대상 부분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봤던 거는 이제 부동산 펀드였고 이번엔 리츠 이제 관련 정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어떤 리츠들이 영업인가가 낮고 그 다음에 공모형 리츠 상장 현황도 자세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오피스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도 내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정보들이 이제 이런 부동산 자산관리 보고서가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 보고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